혹시 그런 적 있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랑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서로 한마디도 안 하는 그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이 사람 마음이 지금 여기 없구나 느껴본 적. 난 그걸 처음 깨달았을 때 좀 멍했어. 솔직히 말하면 난 그때까지도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연락도 하고 만나면 웃기도 하고 가끔은 같이 밥도 먹었으니까. 근데 뭔가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느낌,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이상한 기류가 계속 느껴졌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그 정체는 이거였어.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았던 거야. 단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 여기서 남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어. 대부분의 여자들은 나 이제 너 안 좋아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 안 해. 그냥 온몸으로 모든 행동으로 보여주지. 근데 그 신호가 너무 은근해서 눈치채기 어렵거나, 아니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애써 모른 척하는 걸지도 몰라. 나도 그랬거든. 요즘 좀 바쁜가 보다. 피곤해서 그렇겠지. 내가 좀 더 잘해주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했어. 근데 아니야. 냉정하게 말해서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거야. 나 없이도 괜찮다는 결정을. 이걸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감정 낭비, 시간 낭비만 하게 되는 거야. 오늘 내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도 과거의 나처럼 헛된 희망에 매달려서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여자가 더 이상 널 원하지 않을 때 보내는 그 명백한 신호들,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줄게. 가장 먼저 몸이 알아차리는 신호가 뭔지 알아? 바로 스킨십이야. 예전엔 길을 걸을 때면 마치 자석처럼 내 팔에 와서 붙던 그녀였어. 영화를 볼 땐 내 어깨가 당연히 자기 지정석이었고, 별것도 아닌 농담에도 내 허벅지를 툭 치면서 웃었지. 그땐 그게 그냥 우리 사이의 언어였어.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애정의 표현. 근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게 과거형이 되어버렸어. 네가 먼저 손을 잡으려고 하면 슬쩍 핸드백을 고쳐 잡거나 머리를 넘기는 척하면서 피하지. 같이 소파에 앉아도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저쪽 끝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거야. 이건 단순히 기분이나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야. 심리학적으로 스킨십은 감정의 온도계거든. 말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식으면 몸은 거짓말을 못해. 오히려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지. 여자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있을 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사람 옆에 딱 붙어 있고 싶어 하거든. 그게 바로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 감정의 터치야.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서 최악의 실수를 해. 나도 그랬고. 요즘 왜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지? 나 손잡는 거 싫어졌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서 확인받으려고 하지. 그럼 돌아오는 대답은 뻔해.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니야.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혹은 이별의 총대를 매기 싫어서 둘러대는 가장 편리한 변명일 뿐이지. 진짜 이유는 너와의 스킨십이 더 이상 설레거나 편안하지 않다는 거야. 기억해. 스킨십이 멈췄다는 건 감정의 교류가 끊겼다는 가장 강력한 적신호야. 그걸 억지로 되돌리려고 애쓰는 순간 넌 애원하는 사람이 되고 그녀는 너에게서 더 빨리, 더 멀리 도망치게 될 거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에이, 사람이 어떻게 매일 똑같아. 피곤할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는 거지.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거짓말의 시작이야.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지. 원래 가끔 저럴 때 있잖아. 나도 그랬어. 아니, 내가 바로 그 합리화의 왕이었거든.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부르더라고.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모순된 생각이 충돌하는 거야. 그녀는 여전히 날 사랑한다는 굳건한 믿음과 그녀가 지금 날 밀어내고 있다는 차가운 현실.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 생기는 그 끔찍하게 불편한 감정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제3의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지. 바로
그녀는 그냥 바쁜 것뿐이야 라는 거짓말 말이야.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이 거짓말은 처음엔 엄청난 위로가 돼. 당장의 불안감을 잠재워주는 진통제 같거든. 하지만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만 마비시키는 거야. 그러는 동안 상처는 안에서부터 조용히 골마 터지고 있는 거지. 이건 마치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바닥에 고인 물만 닦아내면서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거랑 똑같아. 그러는 동안 천장은 점점 썩어가고 결국엔 집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이 거짓말은 그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 망가뜨려. 나는 이 정도의 무관심은 참아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고 시작한 자기 방어가 결국엔 나를 갉아먹는 자기 파괴가 되는 거지. 정신 차려야 해. 그 달콤한 위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그 거짓말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차갑게 식어버린 그 대화창이거든. 우리 카톡방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한때는 알림만 울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만큼 설레었고 별것도 아닌 대화에 극화를 연발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대화창이 마치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업무 보고처럼 변해버린 거야. 감정이 쏙 빠진 건조한 텍스트. 무뚝뚝한 것도 아닌데 생기가 전혀 없어. 예전엔 자기야 뭐해? 라는 카톡 하나로 시작해서 오늘 점심은 뭐 먹었고 부장님이 이런 말을 했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 이젠 내가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공들여 질문을 던져도 돌아오는 건 응 바빴어. 이 한마디가 전부야. 이모티콘도 질문도 그 어떤 감정의 여지도 없이. 카톡 메시지는 그냥 글자가 아니야. 그건 감정의 지문 같은 거야.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사람의 관심과 애정의 온도가 고스란히 묻어나거든. 한때는 하트 이모티콘과 웃긴 짤들로 가득했던 대화창에 이제는 그래, 알았어 같은 단답형만 남아있다면 그건 단순히 그녀의 카톡 스타일이 변한 게 아니야. 널 향한 마음의 온도가 변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지. 근데 우리 남자들 이거 진짜 공감할 거야.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우린 또다시 변명거리를 찾아. 원래 카톡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나? 오늘은 유난히 피곤했나 보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잖아. 진짜 날 좋아할 땐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갈 틈에라도 답장이 왔었고 회식 중에도 너 생각나서라며 짧은 톡을 보내던 사람이었다는 걸. 몇 시간 만에 돌아온 아 미안 자느라 못 봤어 라는 변명. 그게 한두 번이면 이해할 수 있지만 패턴이 되면 그건 더 이상 변명이 아니라 진실이야. 너와의 대화가 더 이상 그녀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진실. 이 차가운 대화창을 붙잡고 혼자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 바로 모든 화살을 내게로 돌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말이야. 이쯤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지. 그녀의 차가운 카톡, 어색해진 스킨십, 그 모든 신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과거의 행적을 되짚어보기 시작해. 지난주에 나눴던 대화, 한 달 전에 보냈던 카톡 메시지, 마치 범죄 현장을 감식하는 형사처럼 샅샅이 뒤지는 거야. 아, 그때 내가 너무 피곤한 티를 냈나? 그 친구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좀 예민하게 굴었던 게 기분 나빴나? 혹시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별의별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미친 듯이 원인을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고 혼자만의 시나리오를 수십 편씩 써내려가지. 이건 통제력을 되찾고 싶은 본능적인 몸부림이야. 원인을 찾아내면 해결책도 있을 거라고 믿는 거지. 내가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지만 있잖아. 진짜 슬프고도 잔인한 진실은 뭔지 알아? 네가 그렇게 밤새 잠 못 자고 찾아 헤매는 그 결정적 실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네가 뭔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의 이 냉랭한 분위기는 그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커. 진실은 훨씬 더 단순하고 그래서 더 아픈 법이거든. 문제는 너의 행동이 아니었어. 그냥 너를 향한 그녀의 감정이 변한 거야. 더 이상 너에게 설레지 않고, 더 이상 네가 궁금하지 않고, 더 이상 너와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것.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 탓으로 돌리며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지. 이 단순하고 아픈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내가 더 노력하면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관계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 바로 나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는 기묘한 원맨쇼가 시작되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건 관계가 아니라 나 혼자 하는 공연 같다는 느낌. 난 계속해서 다음 대사를 생각하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드립을 치고 관객의 반응을 살피는 배우인데, 그녀는 그냥 아무런 표정 없이 객석에 앉아있는 유일한 관객인 거지. 딱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진 않지만 박수를 쳐주지도 않아.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주말 약속을 묻고 대화가 끊길까봐 억지로 웃긴 얘기를 꺼내고, 이 모든 걸 나 혼자 하고 있더라고. 근데 더 비참한 게 뭔지 알아? 나는 그 처절한 노력을 사랑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진심을 보이면 언젠가는 그녀도 다시 마음을 열어주겠지. 나의 꾸준함이 결국엔 이 관계를 구해낼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틴 거야. 근데 이제는 확실히 알아.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행위였다는 걸. 진짜 사랑은 시소처럼 서로 무게를 맞춰가며 균형을 잡는 거야. 한쪽만 계속 발을 구르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힘든 노동일 뿐이지. 그리고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진실을 마주하게 돼. 내가 더 다가가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녀는 신기하게도 더 멀어졌어. 내가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다정하게 대하고 더 헌신적으로 굴수록 그녀는 오히려 나를 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았지. 왜 그랬을까?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내가 너무 쉽게 다가가니까, 너무 애절하게 매달리니까. 그녀 입장에서는 굳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생긴 거지. 너무 쉽게 예측 가능하고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그 매력이 반감되어 버린 거야. 이건 내가 그녀를 잃는 게 두려워서 했던 행동들이 역설적으로 그녀가 나를 떠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거지. 그때 깨달았어야 했는데, 이 원맨쇼의 진짜 관객은 그녀가 아니라 어쩌면 과거의 환영에 사로잡힌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 힘든 원맨쇼를 도대체 왜 나는 멈추지 못했던 걸까? 답은 간단했어. 내 머릿속에 낡은 영사기가 한 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영사기는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그 하이라이트 필름만 24시간 내내 무한 반복으로 돌리고 있었지. 처음 손잡았을 때의 그 짜릿함, 나를 보며 아이처럼 웃어주던 그 눈빛, 내가 해준 사소한 말 한마디에 세상 다 가진 듯 감동하던 그녀의 모습. 나는 바로 그 필름 속의 그녀와 사랑에 빠져 있었던 거야. 지금 내 눈앞에 앉아있는 무표정하고 차가운 현실의 그녀가 아니라, 이게 진짜 비극이야. 우리는 변해버린 상대를 원망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환영에 계속 매달리고 있다는 거지. 그녀가 언젠가 다시 그 필름 속 주인공으로 돌아와 줄 거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밤 나 자신에게 진짜 잔인한 질문 하나를 던졌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붙잡고 싶은 사람이 정말 지금의 그녀일까? 아니면 내가 기억하는 과거의 그녀일까? 대답은 너무나 명확해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 나는 살아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이미 사라져버린 유령과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의 그녀는 더 이상 내게 관심이 없는데도 나는 계속해서 과거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나 홀로 사랑의 감정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지. 이 환상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허탈함이 몰려오지만 동시에 아주 희미한 빛도 보이기 시작해.
이제 그만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낼 수 있겠다는 빛. 그리고 그 빛은 보통 아주 현실적이고 아픈 계기를 통해 확 타오르곤 하지. 예를 들면 다른 남자 앞에서만 터져나오는 그녀의 진짜 웃음을 봤을 때처럼 말이야. 그렇게 나 홀로 과거의 환영과 씨름하고 있을 때쯤 결정적인 한 방이 날아왔어. 그녀가 다른 남자와 자연스럽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봤을 때 처음엔 그냥 친한 동료겠지. 원래 친화력이 좋은 애니까라며 애써 넘겼어.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 대화의 톤이나 웃음소리의 크기가 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 나랑 있을 때는 그렇게 무표정한 얼굴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그녀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아있는 표정으로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보니까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더라고.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어. 질투는 내가 가진 걸 뺏길까봐 두려운 감정이잖아. 근데 그 순간 내가 느낀 건 아, 나는 이미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허탈함이었어. 그제야 현실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느낌. 그녀의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그녀의 관심과 에너지는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고 나는 그걸 모르거나 혹은 알고도 모른 척하며 마지막 남은 끈을 붙잡고 있었을 뿐이지.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이성과 어울릴 때도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 내 사람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무언의 배려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선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야. 더 아픈 건 뭔지 알아? 그걸 지켜보면서도 내가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야. 왜 쟤랑은 저렇게 웃어? 라고 묻는 순간 나는 쪼잔하고 집착하는 남자가 되어버릴 테니까. 그게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거지. 내가 매력이 없나? 내가 부족한가? 결국 모든 화살은 또다시 내게로 돌아와. 하지만 명심해야 해. 정말 너를 원하는 여자는 너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아. 다른 남자를 이용해서 너의 질투를 유발하지도 않고 너의 신뢰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외부의 관심을 즐기지도 않아. 네가 그녀의 옆에서 내가 저 남자랑 경쟁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1초라도 들었다면 미안하지만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거야. 그건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이미 떠나버린 마음을 확인하는 장례식일 뿐이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처음엔 그냥 바쁜 건 줄 알았어. 누구나 인생에서 정신없이 바쁠 때가 있잖아. 나도 일 때문에 약속 미루고 연락 잘 못했던 적 있으니까. 그래서 그녀가 처음 요즘 너무 정신없어 라고 했을 때 100% 믿었고 진심으로 이해했지. 근데 문제는 그 요즘이라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끝도 없이 이어졌다는 거야. 매번 이유는 달랐지만 결론은 항상 똑같았어. 나랑 시간을 보내는 게 그녀의 인생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 이쯤 되면 그건 그냥 바쁜 게 아니야. 바쁜 척인 거지. 여기서 내가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이 딱 하나 있어. 누군가가 널 진심으로 원하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만들어. 하루 종일 회의에 시달렸어도 좋아하는 사람한테 보낼 카톡 한 줄 쓸 시간은 있거든. 오늘 하루 어땠어? 이 5글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근데 그녀는 그마저도 안 하더라. 처음엔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라고 하더니 그게 주말 약속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고 그 다음 주는 친구 약속, 그 다음 주는 가족 모임. 그렇게 내 존재는 그녀의 스케줄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지워졌어. 그래서 내가 뭘 했냐고? 바보같이 계속 기다렸지. 혹시 이번 주말엔 시간이 날까? 혹시 다음 주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아니더라. 금요일 저녁 약속을 묻는 내 말에 생각해 볼게라고 하길래 기대했는데 금요일이 다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어. 내가 토요일 아침에 다시 연락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아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 카톡을 보고 있는데 그런 연락이라도 애타게 기다렸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 솔직히 말해서 바쁘다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예의 있는 거절이야. 싸우지도 않고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으면서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지.
그 기술에 당하면서 나는 점점 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었어.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무성의한 답장 하나에 그래도 답장은 해줬네라며 안도하는 비참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거야.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었어. 내가 그녀의 삶에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관계. 그게 바로 다음 단계였지. 솔직히 말해서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그 질문을 계속하게 되더라. 내가 지금 귀찮게 하는 건가? 예전 같으면 생각조차 안 했을 말이었어. 같이 있는 게 당연하고 편하고 즐거운 사이였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턴가 내 존재 자체가 마치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이게 꼭 큰 싸움이나 사건으로 오는 게 아니야. 그냥 분위기가, 기운이 변하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리더라고. 예전에는 내가 카톡을 보내면 반가운 톤이 느껴졌는데 요즘은 카톡 알림이 뜰 때마다 설레는 게 아니라 불안해지는 거야. 오늘은 또 어떤 식으로 내가 그녀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서. 만나자고 하면 오늘은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어. 진지한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그 얘긴 나중에 하자. 뭔가 말을 꺼내려고만 해도 한숨부터 쉬더라고. 직접적으로 너 이제 부담스러워 라고 말하진 않지만 온몸으로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민폐 덩어리가 된 것 같거든.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이럴 때 뭘 하는지 알아. 모든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 나도 그랬어. 내가 너무 감정적인가? 내가 너무 집착하나? 내가 너무 예민한가? 스스로를 검열하고 줄이고 억누르기 시작해. 내 마음, 내 감정, 내 표현 전부 다 눌러버리고 그녀가 편해할 만한 모습만 연기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멀어져. 내 진짜 모습이 사라지니까 내 존재가 점점 흐려지는 거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받고 싶은 마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너무나 당연한 본능이라고. 근데 그녀가 널 더 이상 원하지 않을 때 그 당연한 마음조차 죄책감처럼 느껴져.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네가 매일매일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너 혼자 하는 감정 노동일 뿐이야. 그리고 그 노동의 끝에는 관계의 마지막 신호가 기다리고 있어. 바로 존중의 종말이지. 혹시 대화가 토론이 아니라 통보가 된 것 같은 느낌 받아본 적 있어? 예전엔 내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오빠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봐 주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내가 입을 떼기도 전에 아 됐어. 한마디로 모든 대화를 끝내버리는 거야.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건 네 생각이지라며 가볍게 넘겨버리고 심지어 내 말을 중간에 뚝 끊고 자기 얘기만 늘어놓지. 처음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인가 보다 했어.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알게 되더라.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건 존중의 문제라는 걸.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뼈대 없이 살만 붙여놓은 건물 같은 거야. 겉보기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작은 바람에도 금방 무너져 내리지. 사랑, 설렘, 열정. 이 모든 감정은 존중이라는 단단한 뼈대 위에서만 자라날 수 있거든. 근데 그 뼈대가 사라져버린 거야. 더 무서운 건 그녀가 내 감정의 경계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불편해 라고 조심스럽게 내 의견을 말하면 예전 같으면 아 그랬어? 미안해 라고 했을 사람이 이제는 그 정도도 이해 못해 라며 되려 나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붙여. 바로 그 순간 깨달았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그 끔찍한 기분. 존중이 사라진 관계에선 사랑도 욕망도 그 어떤 긍정적인 감정도 함께 사라져. 아무리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잘해주고 더 많은 선물을 사줘도 소용없어. 뼈대가 무너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다시 세울 수 없으니까.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너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지켜야 하는 본능의 문제라고.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건 어쩌면 그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을지도 몰라. 그래, 맞아.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어쩌면 그녀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 나도 처음엔 말 못했어. 괜히 얘기 꺼냈다가 또 싸움 날까봐. 그리고 마음 한구석엔 그 말이 너무나도 두려웠거든. 그럼 그만하자. 그 한마디를 듣게 될까봐 무서워서 나는 그냥 입을 닫는 쪽을 선택했지. 그렇게 참고 넘어가고 웃으면서 괜찮아, 나도 별거 아니었어 라고 말했어. 근데 그게 최악의 패착이었던 거야. 내가 침묵할수록 그녀는 내가 진짜 괜찮다고 착각했고 그 착각은 결국 나를 무시하는 습관으로 이어졌어. 넌 맨날 그런 식이야. 그게 너한테나 큰일이지. 같은 날카로운 농담에 내가 억지로 웃어주니까 그게 우리 관계의 정상적인 대화 방식이 되어버린 거지. 우리는 종종 착각해. 조용히 참고 있으면 언젠가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근데 아니야. 그건 그냥 상대방에게 내 감정의 경계선은 이만큼 낮아. 얼마든지 넘어와도 괜찮아 라고 알려주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되면 그녀는 점점 더 깊이, 더 아무렇지 않게 내 기준을 무시하게 되고 네 감정을 가볍게 여기게 돼. 그게 바로 관계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작이야.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조차도 그런 대우에 익숙해져. 또다시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라고 스스로를 탓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게 바로 문제야. 누군가가 너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순간 너도 너 자신을 무시하게 돼.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조차 흐려지더라. 사랑하니까 참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배신이었어. 그리고 그 모든 신호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거대한 진실을 보여주던 그날이 결국 오고야 말았어. 내가 진짜로 이걸 깨달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 어느 날 그냥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서 핸드폰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그녀를 봤어. 근데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더라. 아, 얘는 지금 내 옆에 있어도 마음은 단 1g도 여기 없구나. 그게 진짜 무섭더라. 눈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의 영혼은 수만 킬로미터 밖에 있는 것 같은 그 섬뜩한 거리감. 그리고 그때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지. 왜 스킨십을 피했는지, 왜 카톡 답장이 그렇게 차가웠는지, 왜 내 말에 더 이상 웃어주지 않았는지. 그 모든 신호들을 난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거야. 설마 그렇겠어? 그냥 힘든가 보지. 잠깐이면 지나가겠지. 이런 멍청한 희망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말이야. 나도 그랬어. 연락이 줄고 대화가 짧아지고 목소리의 온기가 사라진 거 사실 처음부터 다 느끼고 있었어.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두려웠던 거지. 근데 아니야. 진짜 끝은 마음이 떠난 사람 옆에서 나 자신을 잃어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 그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엔 인정해야만 하더라. 그래야 내가, 내 영혼이 살 수 있었거든. 그때부터였어. 이 관계를 끝내는 게 그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건, 모든 걸 깨달은 그 순간 가장 먼저 든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 이 관계를 놓아버리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았고 세상에 혼자 버려지는 기분이었거든. 우리는 종종 그렇게 착각해. 헤어짐은 실패고 어떻게든 버티는 건 성공이라고. 근데 진짜 실패가 뭔지 알아? 이미 마음이 떠나서 금가고 무너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나 자신까지 함께 무너지는 거야.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내 자존감을 깎아내고 그녀의 무관심에 내 가치를 의심하고 그녀의 기분에 내 하루를 저당 잡히는 것. 그게 진짜 실패야. 그래서 나는 선택해야 했어. 이 무너지는 건물 안에서 그녀와 함께 깔려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라도 빠져나올 것인가. 놓아주는 건 포기가 아니야. 그건 용기야. 내 감정을, 내 시간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이성적이고 용감한 선택이라고.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는 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야. 그건 내 외로움을 잠시라도 피하고 싶은 이기적인 집착일 뿐이야.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너의 가치는 그녀의 감정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이 아니야.
그녀가 너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서로가 맞춰왔던 퍼즐 조각의 모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했을 뿐이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결국 둘 다 부서지게 돼. 이제 그만 애쓰고, 그만 상처받고, 그만 너 자신을 괴롭혀. 그 손을 놓는 게 처음엔 아플 거야. 살점이 뜯겨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겠지. 하지만 그 상처가 아물고 나면 비로소 너는 알게 될 거야. 그 시간들이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였는지를. 바로 진짜 너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지옥 같았지. 텅 빈 주말,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내 세상의 절반이 사라진 것 같은 그 공허함. 아마 지금 이별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근데 있잖아. 신기하게도 그 지독한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주 이상한 평화가 찾아오더라. 그 시끄럽던 세상이 조용해지니까 비로소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나는 뭘 좋아했었지? 나는 뭘 할 때 즐거웠지? 그녀를 만나기 전, 아니, 그녀에게 모든 걸 맞추기 전에 나를 다시 찾아 나서는 여정이 시작된 거지. 먼지 쌓여있던 기타를 다시 잡았고, 한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밤새 쿠다라나의 이야기를 나눴어. 헬스장에서 땀 흘리면서 내 안의 분노와 슬픔을 밀어냈고, 주말엔 혼자서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지. 처음엔 어색하고 외로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혼자인 시간이 꽤 괜찮다는 걸 깨닫게 됐어. 오히려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거야. 그때 알았어. 진짜 건강한 관계는 내 삶의 모든 걸 포기하면서 상대방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함께 더 풍요로워지는 거구나. 나는 그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던 거야. 그 이별의 고통은 그녀를 잃은 아픔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에서 오는 성장통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혼자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 시간은 네가 더 단단해지고 너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에 다음에 올 진짜 인연을 더 건강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너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아려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걸 그냥 아는 것에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그만해야겠다는 결심,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해. 너의 감정을 갉아먹는 그 관계에서 그만 시간 낭비하고 그만 에너지 낭비하고 이제는 너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할 때라고. 우리가 진짜 원했던 사랑은 매일매일 눈치 보고 불안에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 형제들이여, 진짜로 말하고 싶어. 우린 혼자가 아니야. 이런 감정,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남자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 단지 다들 말하지 않고 혼자 사귈 뿐이지. 그래서 나는 이 채널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영상 하나로 끝나는 공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우리끼리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공간. 우리의 요새가 되었으면 좋겠어. 어떤 이야기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부 다. 난 항상 여기 댓글창에 있을 거고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싶어. 이건 그냥 스쳐가는 콘텐츠가 아니야. 이건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현실이야.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사랑에 실패했다고 해서 네가 부족한 남자인 건 더더욱 아니라고. 이제 다시 일어날 시간이야. 스스로를 존중하고 진짜로 가치 있는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어. 우리는 이제 무작정 사랑을 받으려는 남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가 되어야 해. 그게 바로 진짜 변화의 시작이니까. 바로 그거야. 내가 되고 싶고 우리가 되어야 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걸 시작할 가장 완벽한 시간이야.